전일 7월 FOMC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의 2분기 GDP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공개됐는데요. 특히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의외로 한국의 에코프로 폭락 사태가 이 월가에서 관심을 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제 새벽에 끝난 7월 FOMC 회의 결과 미국 증시 외 다른 증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네,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좋게 나와서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어제 새벽에 끝난 7월 FOMC 회의 결과 파월 의장의 얘기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매파 기조가 이렇게 좀 만회됐다. 그것이 미국을 위한 다른 국가의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세계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는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도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도 시청자분한테 항의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이 하이먼 민스크의 프레시 크래시 아주 갑작스럽게 떨어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장세를 개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정 PD께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는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을 어제 느닷없이 이 그림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사실 이틀 전 오후서부터 이렇게 에코프로 주가가 사실 150만 원 장중에 넘었다가 어제는 100만 원도 깨졌다 그래요. 그게 바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당에서 과열 기밀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코프롬이라든가 두 종목에 대해서 거래 정지를 시켰죠. 오늘 아마 재개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2차 프레시 크래시가 나올까 하는 측면이 사실 오늘 미국의 2분기 성장률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분기 성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보면 페드라든가 파월이 샤워실에 바보에 걸려있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이후에 보통 이제 한 달 전이죠.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 경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 마일드 리세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디스트라는 쪽으로 보통이다. 그 다음에 어제 때는 moderate. 요거는 이제 마일드 리커버리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한 달 간격으로 미국 경제를 보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와 파월의 경기 판단력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냐. 기본적인 경기 판단력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통화 정책을 페드와 파월에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의 학계라든가 월가 반성이 되면서 이제는 당신네들 믿을 수 없다. 통화 정책에선 준칙을 설정하자. 마이터리 룰, 재정 주칙과 마찬가지로 이 페드의 자유력이 이렇게 배제시키고 자 인플레 타겟팅을 예를 들어서 3% 설정했다면 물가가 3% 이상이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고 페드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는 물가가 낮아졌으면 이렇게 경기에서 보면 금융 완화를 추진하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강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연준의 경기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2분기 GDP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 성장률이 오늘 첫 발표니까 속보치 어드밴스에 해당되죠. 시장 예상 월가 컨센서스는 2%로 봤습니다는 저희들 단기 지표를 통해서는 애틀란타 GDP 나우의 최종적인 2.3%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2.4%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는데요. 자, 미국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 2.6%, 올해 1분기 2.0%, 2분기 2.4% 나왔습니다. 여기에 누가 연착륙이고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 성장률을 뚜렷하게 저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 연착륙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매크로 사이즈의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건 국경을 전제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지 않습니까? 국경이 경제 측면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국가를 전제로 했던 경기에서 보면 침체, 회복, 성장, 정점, 둔화, 불황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고민하는 게 MBR이죠. MBR에선 두 분기 연속 성장률 플러스 나왔을 때는 과거에는 발빠르게 경기 회복이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경기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연착륙이라든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경착륙 얘기 나오는 것은 전부 시장에서 또 학계에서 공식 이해에 나오는 얘기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 경제 성장률이 2.4% 나오고 난 이후에 MBR 고민뿐만 아니라 페드도 고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자 6월 달에 페드가 올해 성장률 예상이 1%였습니다. 그렇죠. 이 또한 3월 달에 0.4%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반기 속보치긴 하지만 2.4% 나왔습니다. 1분기에 2%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2.4%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식 정기비 연율 방식으로 한번 때려봐서 이렇게 시청자분을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상반기에 2.2%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올해 1%라면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미국의 그 페드의 경기 예측력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발표했던 IMF의 전망치가 저렇게 상향 수정해서 1월 달에 올해 성장률 1.4%, 4월 달에 1.6%, 7월 달에 1.8%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9월 달에 이제 전망치가 나옵니다. 분기별 예. 전망치가 보면 자 상반기의 성장률 이렇게 또 2분기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점을 감안해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성장률을 1.5에서 2%로 대폭 상향 조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2분기의 성장률이 이렇게 페드가 못 예측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은행위기 부분에서 과잉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페드의 이렇게 경기 예측, 통화 정책 방향, 얘기 이런 것에 관해서 사실 너무 이렇게 믿고 시장을 보고 이런 시각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페드의 의견, 파월의 의견이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에 모두가 지배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이렇게 전해주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이것부터 탈피해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드라든가 파월을 따라가기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 강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강한 만큼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예상 밖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작용한 겁니까? 네. 외신에서 사실 오늘 연착륙이니 금리 동결이지 인하는 어제 페드 회의 결과까지 보고 나온 겁니다. 예. 2분기 이후에 외신들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도 발빠르게 얘기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이번에 성장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증시 입장에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지금 페드조차 파월조차 앞길을 갈 수 없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페드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의 예상대로 선택하는 것이 페드의 전통이고 시장의 예상대로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은 시장 친화적인 통화정책 입장에선 수능적 선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금융위기에는 금융 사이드가 실물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실물을 3대1 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융이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팔로잉 리딩 인더스를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영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업이 앞길을 예측하고 이런 것, 금융의 돈 흐름이 앞길을 어떤 게 더 불안합니까? 어떤 게 불안합니까? 돈이 불안하죠. 예. 에코프로 사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틀 전에 고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50% 이상 폭락하는 게 돈의 속성이거든요. 예, 그렇죠. 금융이 주도할 때는 사실 페드의 의견을 시장에서 의견을 잘못 읽거나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과잉적으로 해석하는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이가 시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자 페드의 주변에게 있어서는 수능적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페드의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사실 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역행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역행적 선택. 근데 이 오늘 느닷없이 수능적 선택과 역행적 선택을 왜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고 미국 경제가 좋게 나는데 많은 사람이 미국 경제 성장이 좋게 나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예. 이 왜 얘기할까? 월가에서 나오는 게임 세어거든요. 근데 요 수능적 선택과 역행적 선택을 한 것이 조지 에거로프 교수. 이게 지금의 미 바이든의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의 남편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 게임이지 않습니까? 정보 경제학을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창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시장이 헷갈릴 때는 페드의 통화 정책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6월 달도 금리 동결한 게 애매모호하니까 한번 금리 동결해 본 것이 체크스윙. 이건 이제 공식적 용어입니다. 한번 체크 보이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이후의 모습을 보겠다는 그런 페드의 전통적 관행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지금의 페드 회의 결과 2분기에 수시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볼 때 사실 체크스윙 차원에서 한번 역행적 선택해보자. 그럼 역행적 선택은 뭘까? 지금 상태에서 7월 회의에 끝나고 나서 많은 외신들은 지금 7월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얘기 나오고 9월 달에 금리도 인상할 수 있고 동결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시장의 예상은 사실 7월 회의가 금리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좀 플랫하게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성장률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면 인플레 쪽으로 더 강하게 밀지 않느냐.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금리 동결, 금리 인하인데 역행적으로 선택해서 9월 달에 0.25%포인트 올리지 않느냐. 경기가 받쳐주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2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에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였죠. 균형의 미학, 차익 실현 이렇게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좀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어제 이렇게 큰 폭락 사태가 있었던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방송을 들으셨으면은 이 재산을 보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데 2분기 GDP가 나온 이후에 한국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이 폭락 사태가 월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죠? 노랜딩. 자, 작년 4분기성 2.6%, 올해 1분기성 2%, 그다음에 2분기성 2.0%죠. 거의 플랫하게 나오죠. 예. 이게 과거의 경제 이론을 보면 헤로드 노마 이론이 있습니다. 칼날이를 갖는 경제 이론이다. 나이프 에지 시어리라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경제 이론입니다. 예. 경제 매크로라든가 성장 이론, 그로스 시어리를 이 사람은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 정피디랑 같이 정피디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예. 나이프 에지 시어리는 뭐냐? 자, 미국 경제 성장률 2%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 지금 2%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프 에지, 칼날이가 뭐냐? 실제 성장률 2%, 균형 성장률 2%, 잠재 성장 2% 동일하죠. 칼날이를 좀 갖고 있죠. 이게 시청자분이 아는 황금률, 골든 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골든 룰은 지속적으로 해야 경제 주식이 다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속인이 칼날이를 갈 때 예. 칼날이에서 삐끗하면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미국이 2분기 성장이 높게 나오는데 예. 다들 주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어제 페드 회의도 잘 나왔고 예. 올라갔는데 주가가 비교적 다우존스가 그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은 바로 과거에 황금률에서 이탈하면 미국 증시 상황을 볼 때 루비니 교수가 50% 폭락설 얘기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다시 재주목받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 경제 칼날이를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사태도 좋게 누구나 이렇게 주가가 하루 만에 50% 떨어질 걸 누구나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 하이먼 미스크의 그림을 프레시 크래시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서부터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달라 계속해서 이전서부터 요청을 했었는데요. 다 그런 심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자, 에코프로도
2차 전지도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월가에서도 주목받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보면 지금 빅테크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거품 의뢰가 되지 않습니까? 파월이라든가 이런 거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지금 다 고평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파월과 연준이 과연 저 칼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파월과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도 예측을 못해. 예. 고용시장도 예측을 못해. 오늘 경기가 나왔는데 한 달 만에 마일드 리세션, 모더레이트, 모디스트, 모더리트 이게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과 연준이 저 황금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사실 다우존스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사태 전에 우리가 다우 이론이 느닷없이 왜 나왔을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불안할 때 주식을 안 산다. 이제 선투자들이 주식을 산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그 위에 뒤따라온 셈 매집한다. 예. 과열이 된다. 누구나 좀 과열이 되면 올라가는 건 좋지만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서 분열이 된다. 그러면 프레시 크래시 한다. 이런 사태에 마찬가지로 다우 이론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월가 입장에서도 다우 이론이 되고 그걸 먼저 적용했던 사람이 정했던 것이 한국의 콜스타 시장의 에코프로를 바탕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사실 월가에서도 이런 사태를 주목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일 FOMC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FOMC 회의 결과 비교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똑같다 나왔다. 맞습니다.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도 똑같다. 그러면 내용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CB에서 페드 따라가기 시기 그대로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 7월 회의 0.25% 올렸죠. 0.25% 올렸습니다. QT, 지금 QT도 미국이 단행하거든요. 단계별 QT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더 가관인 것은 예. 라가르다 총리가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 발언 2% 목표 달성은 파월도 2025년에 달성할 수 있다. 똑같이 이 시절에 달성해야 된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추가 금리 인상 문제도 자, 파월 의장도 9월에 금리도 올릴 수 있고 0.25%안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ECB는 월베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페드 회의는 연 8차를 걸치니까 8월달 회의가 없습니다. 예. 그 9월에까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아니요, 동결할 수 있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ECB의 결정과 그 다음에 라가르드 총재는 독일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 여건이 유로랜드 20개국이고 배운 것보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다른데 당신네들이 뭐냐 그만큼 어렵게 결정해야 되는데 ECB 결정 사항이라든가 라가르드 총리는 어떻게 전혀 미국 경제 상황과 다른 것과 똑같이 결정하느냐 아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은 확실히 다른데요. 그런 만큼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경제권 중에서 자, 어떻게 똑같이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중앙은행의 일선 목표는 인플레 안정이다. 그럼 인플레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근데 왜 독일이든가 이렇게 반대하는가? 그런 예. 것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유럽식 인플레 산출 방법을 미국과 똑같이 해야죠. 비교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렇게 비교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비교하더라고요.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3% 나왔죠. 예. 그다음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가 5.5% 나왔습니다. 아, 유럽의 물가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잘못돼 있다. 왜냐? CPI, 소비자 물가를 산출하는 구성 항목이라든가 가중치가 다 다른데 어떻게 물가를 똑같이 비교하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럽식과 미국식의 큰 차이에 해당되는 OER 부분 한번 설명드렸죠? 자가 소유, Owners, Equivalent, 가치가 임대를 내지 않는데 임대를 내는 식으로 가치 평가하는 이런 렌트를 이렇게 유럽은
포함시키지 않고 미국은 포함시킨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유럽 시가 한번 오늘 이제 ECB 얘기하니까 유럽 시가 동시에 미국에서 OER 부분 내지 않는 상상들을 미국이 포함하니까 뺐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또 근원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6월에 근원 CPI가 4.8%, 미국이 일하는 건 40겁니다. 미국식으로, 유럽식으로 OER을 뺐을 때는 2.3%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CPI는 3% 나왔습니다. OER을 뺐을 때는 2%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유럽식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유럽의 6월 CPI는 5.5%입니다. 미국의 CPI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CB 회의 결과라든가 라가르드 총리에 대해서 유럽의 회원국들이 반대하는 거죠. 자, 중앙은행의 일선 목표가 인플레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하는데 유럽은 소비자 물가가 5.5%가 되는데 미국은 2%안 된다. 어떻게 똑같이 결정하느냐? 당신들 어떻게 똑같이 결정하느냐? 기껏 회원국의 분담을 통해서 ECB에서 당신들을 봉급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느냐? 특히 가장 경제가 지금 어려운 독일에서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한국도 한국의 통화 정책을 페드에 쫓아가기 싫어하면 된다. 우리가 미국 경제 여건이냐? 이창용 총재가 한때는 페드에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럽도 지금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이 뭐 독일의 반대도 있었고요. 이렇게 뭐 갈수록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유로화도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분열이 되죠. 지금 유럽이 지금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브렉시트를 계기로 해서 사실 이게 분열 조짐을 유럽이 하는데요. 유로랜드도 지난번에 유럽 재정위기 사태, 소위 피그스 사태를 해서 예. 회원국마다 핵심 경제국, 핵심국, 굿 애플스 국가, 그다음에 배드 애플스 국가, 이 피그스 국가들이죠. 예. 분열 조짐이 이미 됐거든요. 사실 아시겠습니다. ECB라는 것은 1999년 유로랜드의 공통 통화인 유로화 출범과 함께 실질적으로 탄생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많은 사람이 ECB가 결정하면 각국의 회원국의 중앙은행이 없어진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ECB가 통화의 금리 결정 사항,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독일이면 문다스방크, 이탈리아 중앙은행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ECB라든가 유로랜드조차도 유럽은 브렉시트를 계기해서 EU가 분열 조짐이 있지만 유로랜드도 분열 조짐이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ECB 결정과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은 지금 사실 유럽의 맹주인 그다음에 유럽의 모든 통합 과정을 주도했던 이 독일 경제가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독일 경제가 가장 안 좋습니다. 예.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까 하는데요. 여기는 좀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좀 금리를 내려줬으면 좋은데요. 자, 페드식 쫓아가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파월의 기자회견 그대로 쫓아가니까 유럽의 실질적인 맹주 입장에서는 ECB의 결정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재가 저거 뭐냐 우리 경제 사정을 모르고 저렇게 결정하는 저 사람들이 고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최근에 보면 ECB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사실 ECB의 유로란드에 분열을 초래하지 않게는 결정은 당신이 해라. 그런데 회원국의 경제 사정이 너무 차별화가 되니까 그 여건을 반영해서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좀 자율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하는 쪽의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22 통화정책의 균열이 중요한 이후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달러 가치 향방을 좀 가를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달러 인덱스가 1973년 그때 당시에 유럽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유럽의 통화가 지금 뭐냐 유로화 회원국은 57.6%고요. 나머지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웨덴, 덴마크를 포함하면 77.3%입니다. 근데 앞으로 유럽 ECB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유로가 분열 조짐을 보이면 유로가 약세된다. 그러면 77.3%를 차지하는 유로가 약세되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사항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는 ECB의 그 통화 정책의 내용을 페드의 통화 정책의 내용을 받아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거든요. 예. 오늘은 왜 그럴까? 2분기 성장도
좋게 나오고 유로화 인덱스가 이렇게 균열 조짐이 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1.7 정도 올해에 비해서는 비교적 1% 중심통화 1%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유로화의 균열 조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성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